잠깐 영상을 닫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누군가 당신을 기억해 줬나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산책을 나가고 혹은 그냥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던 그 시간들. 누가 알아줬나요? 아마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신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관심조차 없겠죠.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끝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남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따뜻한 이야기거든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뭔가 하나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었고,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았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살기 바쁘고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연락 안 하고 동창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그 감정. 허무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존재하는 건지 하는 막연한 의문인지. 저는 그걸 기억의 공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내가 쏟아온 시간과 노력들이 아무 곳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마치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찍었는데 파도가 다 쓸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공백, 그 허무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래,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야라며 체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뭔가 남겨야 하지 않을까라며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가 아닌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씩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기억받겠어.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거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침 눈 뜨면서 오늘도 별거 없겠지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에 조용히 포기를 허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혼자 앉아 TV만 보고 밥맛도 없다고 하고. 그분들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뭘 해도 아무 소용없어. 기억해줄 사람도 없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기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건 그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그릇을 못 찾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계 어딘가에는 이름도 없이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책에도 안 나오고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조용히 눈 감은 분들. 그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지었던 손, 추운 겨울 아이를 안아줬던 팔,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려줬던 손바닥,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어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기억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면 그럼 왜 굳이 남기려고 해야 하느냐고요.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의 한 소도시에 82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었는데 모두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혼자 작은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죠.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짐을 정리하러 갔더니 서랍 안에 낡은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30년이 넘은 노트였는데 표지는 너덜너덜하고 잉크가 번진 데도 있고 중간에 눈물이 떨어진 흔적도 있었대요. 그 노트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겠지만 나는 오늘을 기록한다. 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여기 있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은 그 노트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알게 됐다고 해요. 기쁠 때, 외로울 때,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정원의 꽃이 예쁠 때,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날들. 그게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할머니는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서 쓴 거였어요. 그게 나중에 가족들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히는 유산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록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그게 처음에는 나만 아는 이야기지만 언젠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내가 나에게 충실하게 오늘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다음 이야기가 훨씬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러다 사라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요. 특히 은퇴하고 나서 혹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이 곁을 떠나고 나서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날들이요. 그럴 때 기록이 하는 일이 있어요. 기록은 현재를 고정시켜줘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일기를 한 줄 쓰는 순간 이렇게 되거든요. 아, 나는 지금 이걸 느끼고 있구나. 그 인식 하나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고 내가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즉, 글로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일기를 오래 썼는데 슬픈 날도 일기를 쓰고 나면 조금 가벼워졌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 그 슬픔이 내 안에서 종이 위로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기록은 감정의 이동이에요. 감정이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무거워지고 썩어가는데 글로 꺼내놓는 순간 그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구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속상한 것 중 하나가 기억이 자꾸 흐릿해진다는 거잖아요. 예쁜 봄날 오후에 마당에서 차 한잔 마시던 기억, 손자가 처음 뒤뚱뒤뚱 걸어오던 날, 오랜 친구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젊은 시절 이야기 실컷 했던 저녁. 그런 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져요. 아,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날 딱 한 줄이라도 적어놨으면요? 오늘 오후 마당에서 차 마셨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좋았다. 이 세 문장이 나중에 그날 전체를 다시 살려줘요.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는 타임캡슐이에요. 그것도 나만을 위한 타임캡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시죠? 어떻게 쓰면 되냐고요? 뭘 써야 하냐고요? 기록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글솜씨도 없는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걸 남겨서 뭘 하려고. 아니에요. 기록의 형식은 없어요. 그냥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것, 오늘 들은 것, 오늘 느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적으면 돼요. 오늘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늘 딸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좋았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었다. 그냥 그랬다. 오늘 저녁 밥이 맛있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 한 줄들이 모이면 당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평생 표현적 글쓰기를 연구했는데요. 하루 15분씩
일주일에 3번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도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글쓰기가 약이에요. 핸드폰 메모장에 짧게 써도 되고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적어도 되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은 메모지에 써도 되고 그냥 달력한 한 귀퉁이에 단어 하나 적어도 돼요. 어떤 분은 사진을 찍는 걸로 기록하기도 해요. 오늘 예쁜 꽃을 보면 사진 한 장, 맛있게 먹은 밥 한 장, 오래된 물건 하나, 저녁 노을 한 장. 그게 다 기록이에요.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쓰는 것이에요. 매일 안 써도 돼요. 생각날 때 쓰면 되고 힘든 날 쓰면 되고 기쁜 날 쓰면 되고 아무 날이나 쓰면 돼요. 근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한 달 전에 쓴 걸 우연히 다시 읽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때 이런 걸 느꼈구나. 그때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 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뭉클한 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거든요.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남기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억해 줄 사람이 있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살았다는 걸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기록이에요.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았어요.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기억에 남으려고.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의 첫 번째 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쓴 이야기에 가장 충실한 청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던 손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당신이 추운 날 누군가를 위해 겉옷을 건네줬던 그 순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이 힘든 날 혼자 꾹 참고 버텨온 그 모든 밤들은 정말로 있었어요.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기록해 주세요. 아까 제가 모래사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파도가 발자국을 쓸어간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파도가 쓸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들이요. 당신이 자식에게, 손자에게, 혹은 그냥 스치듯 만난 누군가에게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건 모래 위의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기억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모른다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씨앗은 땅에 심어진 순간을 기억 못해도 꽃은 피거든요. 우리가 남기는 것들이 꼭 화려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업적일 필요 없어요. 오늘 창가에서 내다본 하늘을 기록하는 것. 그게 흔적이에요.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적는 것. 그게 흔적이에요. 오늘 내가 슬펐다는 것을 솔직하게 한 줄 써내려가는 것. 그것도 흔적이에요. 그 흔적들이 쌓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 나중에 그걸 읽든 안 읽든 그건 당신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갔다는 증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증거. 파도는 모래 위의 것만 가져가요. 마음 위에 새겨진 것, 종이 위에 적힌 것, 사진 속에 담긴 것, 그건 가져가지 못해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허전하고 그렇다고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혹은 예전엔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분 혹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맞아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라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 그런 분들께 드리는 오늘의 부탁이 딱 하나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줄만 써보세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나는 거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어가면 돼요. 오늘 나는 창밖에 비가 오는 걸 봤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어났다. 오늘 나는 조금 슬펐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오늘 나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 한 줄이 당신이 오늘도 살아있었다는 기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한 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그게 당신의 인생이에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는 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행복담소였습니다.